한국인권학부모연합의 허은정 대표님이신데요. 이 대표님께는 부작용, 백신 접종 후에 수많은 부작용을 앓고 있는 분들이 지금 연락을 주고, 오늘도 아주 중요한 부작용 사례가 있어서 몇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고 이은혜 부총리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학생들과 학부모님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소아 청소년 백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 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화상회의로 참여하고 계시는 학생 여러분, 또 학부모님들, 그리고 유튜브 교육부 TV 채널, 그리고 이 자리 현장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포럼을 통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길 기대하고, 많은 분들의 질문에 미처 답변을 못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홈페이지 백신 정보 안내 페이지 Q&A 등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오늘 자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백신 접종의 당사자인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성실히 청취해서 범부처 코로나 대응체계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청소년 백신에 관련한 정책들이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이 좋은 취지와 목적이 있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우리 학생들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겠습니다.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불안과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확진된 소아 청소년 대다수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은 무증상 감염이 많아서 조기에 발견이 어렵고 가정과 또래 집단, 그리고 각종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감염이 상당히 확산된 이후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백신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학생과 학부모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 충분한 백신 접종 기회도 보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방역당국 모두가 우리 학생들과 학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기자회견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외쳐왔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걸려있고 부모들의 목숨이 걸려있으며 가정이 파괴되는, 나라가 해체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발표하는 이 사례는 어디서 베껴온 것이 아니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온 것이므로 잘 듣고 이 부작용을 감당할 수 있으면 자기 자식에게 맞추시고 본인도 맞추시고 부모도 맞추시고 남편도 맞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부작용이 내 남편과 본인 자신과 또한 내 자식과 내 가정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맞으신 분들은 절대로 맞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례를 발표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교육부에서 하는 포럼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거기는 3,800명의 실시간 학부모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핸드폰 2개를 들고 그것을 참여하였습니다. 포럼하는 동안 그 실시간에 댓글을 보셨습니까?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실시간 댓글에 미친놈! 너나 맞아라! 또라이! 네가 의사냐? 죽어서 보상하면 내 자식이 살아 돌아오냐? 그 3,800명의 댓글이 모두 한 목소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포럼에 지지하는 자가 없었으며 그 포럼이 끝나고 나서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것을 지켜보았고 3,700명의 숫자가 거기서 문을 닫을 때까지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나온 모든 실시간 댓글을 핸드폰을 가지고 캡처하였습니다. 저에게 온 제보와 거기 핸드폰에 자기의 얘기들을 올려놓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은 병을 이기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백신이 아니라 병을 이기는 훈련이 아니라 맞으면 즉시 사지마비, 이것은 실제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6살 청년이 회사에서 백신을 맞으라고 했더니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즉시 사지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청년은 사지마비로 카드를 돌려막고 있으며 지금 혈전을 덩어리채 뽑아내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호흡이 곤란하고 급성호흡이 곤란하고 갑자기 쓰러졌으며 생리가 끊겼고 오늘 아침에 중학교 3학년짜리 제보는 지금 어찌 된 일인지 2차까지 맞고 2주 연속 하혈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국가가 인정해주지 않고 인간관계도 보상도 없으므로 최근에는 저에게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이시죠?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사망했단 말입니다. 그 문자가 저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말하지 않느냐? 나라에서 보상해줍니까? 인간관계를 인정해줍니까? 코로나 백신 정지하라!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내 자식을 죽었다고 소문을 내느니 내 가슴에 묻는다! 이런 아이가 한 명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지마비뿐만 아니라 백신을 맞으면 어찌된 일인지 힘이 없고 기력이 없어서 팔팔 뛰던 분들이 일을 못하십니다. 걷지를 못하십니다. 지금 또한 어찌된 일인지 본인은 너무 불편한데 내시경을 개시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다고는 하는데 계속적으로 먹지를 못하고 토하고 계셔서 지금 또 검사를 의뢰해 나왔다고 합니다. 청와대도 백신 패스를 하십시오. 질병청도 자식들 어떻게 어디서 백신을 맞췄는지 공개하십시오.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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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이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아는 너무도 건강한 고3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고2 아이가 접종한 날 밤에 기절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한
왜냐하면은 저희 딸은 허리가 안 아팠던 아이인데 백신 접종 후에 허리 통증이 심하게 와서 허리를 펴는 것을 힘들게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또한 죽으면은 그 다음날 보상을 해주면 뭐합니까? 돈 필요 없다! 돈 필요 없으니 백종 중단하라. 자, 이제 정리하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죽었습니다. 사지마비 됐습니다. 걷지 못하십니다. 숨을 못 쉽니다. 이불이 다 젖도록 하혈합니다. 중학생이 지금 계속 하혈하고 어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양화중학교 3학년 장혜린입니다. 백신 접종 시 받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해 백신 접종을 꺼려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이득과 손해는 각각 무엇이고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하고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득이 손해보다 어느 정도 더 큰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신은 보통 치료약이랑 좀 달라서 아픈 환자들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 그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심한 감염이나 질병 그리고 사망을 막았는지를 두고 이득을 평가합니다. 반면 손해의 경우에는 백신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를 할 수 있는 또는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의 위험의 크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작용의 크기가 백신의 이득보다 크거나 또는 감수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저희는 백신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백신 접종의 이제 득실을 평가하고 따져보는 일들은 1차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같은 경우는 FDA 같은 기관들이 되겠고요. 이런 기관들에서는 청소년 연령들 그리고 임산부와 같이 굉장히 취약한 인구에 대해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잠재적인 위험보다 월등하게 크지 않으면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질병청이나 이런 보건기관에서도 평가를 하게 되고요. 저 같은 독립된 의사나 연구자들이 사실은 대단히 깐깐하게 득실을 따져보고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금까지의 결과는 백신의 부작용은 분명히 보고되고 있지만 확률적으로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심한 감염이나 사망의 예방이라는 어떤 개인에서의 이득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득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고 있고 외국에서는 이미 접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청소년 개인이나 전체 이득이 훨씬 높다고 계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궁금하셨던 것처럼 이런 계산 득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저희가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이는 학생들에게 저체중인데 용량을 같이 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또 한 분이 질의한 내용은 이제 mRNA 백신 외에 다른 백신으로 아이들을 접종할 수 없겠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학생들에게 체중이 다르다고 해서 적정 투여량이 다르진 않습니다. 많은 백신들이 사람들 키 몸무게에 따라서 백신 투여량이 다르게 연구가 되진 않았고 실제 사용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mRNA 백신 말고는 다른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들이 우리 성인들은 접종을 하고 있는데 소아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은 코비드 자체가 성인을 위한 그 백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성장기 청소년들한테는 적절한 투여량이 있어야 되고 그게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기사에서 영국 같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저희 같은 2회 접종이 아니라 1회 접종을 하는 가이드를 내놓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가 이렇게 지금 2회 접종을 하거나 성인하고 동일한 연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근거나 명확한 가이드를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저희 우려가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1회 접종을 권고를 했었다가 최근에는 2회 모두 접종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근거에 있어서는 아까 최용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예방접종을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를 비교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나서부터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으로도 평가를 하면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아이들의 인구수가 한 28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년이나 3년 정도에 전체의 한 5분의 2 정도까지는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감염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이렇게 강력한 정책들이 결정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2회 접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접종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미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아청소년 접종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외국의 자료로 봐서도 이제 이상 반응이라든지 접종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더 큰 상황이라는 게 명백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료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 유럽의 자료들도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김성현입니다. 현재는 백신을 주사로 접종하는데 백신 스티커로 접종했을 때 효능은 동일한지, 만약에 동일하다면 그 백신 스티커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소아청소년 중 백신 접종 완료자가 부스터샷이 필요한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맞고 맞지 않았을 때의 코로나 발병 확률의 차이가 명확한지 궁금합니다. 백신은 맞으면 누구나 아프고 이제 주사는 누구나 싫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스티커에 얇은 핀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의 백신도 연구되고 있고요. 코에 뿌리는 백신 또는 이제 먹는 물약 형태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상용화돼서 시판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은 쓸 수 없을 것 같고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이제 어른들의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효과가 4에서 5개월이 넘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좀 관찰됐기 때문에 어른들은, 특히 이제 고위험군들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성인에 비해서 백신을 맞고 나서 코로나에 걸리는 돌파 감염의 비율이 매우 적고요. 백신의 효과 자체가 청소년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아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외국에서는 소아청소년 대상의 부스터 접종에 대해서는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아직까지 가장 많고요. 저도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인천에 살고 있는 중3 자녀를 둔 김미숙 학부모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으로 두려워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학생들이 알게 모르게 앓고 있는 기저질환이나 면역력차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점을 두고 두려워 걱정하고 백신 패싱을 원하는 부모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궁금해 질문을 드려봅니다. 백신 접종 대상 관련해서 저희 학회나 또는 이제 국가에서 적극 권장하는 청소년 대상 범위는 사실 기저질환자나 면역 저하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심하게 앓을 위험이 높은 그런 이제 군이 되겠고요. 기저질환자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비만이라든지 당뇨병, 만성호흡기 질환, 만성소화기 질환 또는 심장질환 같은 그런 기저질환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2 자녀를 둔 봉동민입니다. 현재는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고 오미크론은 WHO에서 우려 변이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감염 생산 지수와 치명률이 델타 변이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고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남 남평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조영길입니다.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으로부터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백신을 맞는다면 백신 접종으로 변이 바이러스 예방률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남아프리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보고가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도 유입 사례가 확인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몇 배 정도 전파 능력이 높은지
그 다음에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백신의 효과를 얼마만큼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정보를 연구하는데도 저희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3주에서 4주 정도가 지나면은 자세한 정보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밀어내고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고 있다는 것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높거나 백신의 효과를 더 감소시키거나 둘 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변이를 건너뛰어서 우려 변이로 바로 지정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의 사례를 봐서도 전파 능력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중증화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나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하지만 우리는 이미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겪어봤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 능력이 2배 정도 높아져 있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거의 그대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본다라면 우리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그런 쪽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대한 상태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발생하는 기전과 효과의 종류가 두 가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와 두 번째는 중환자와 사망을 막아주는 효과, 두 가지로 구별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미크론 변이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감염 예방 효과는 지금보다 10에서 20% 정도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와 사망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소아청소년의 접종 권고에 있어서도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보다는 중환자와 사망자가 되는 것을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그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접종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결정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 판단과 분석들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그래도 백신 접종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중 1학년 권다현입니다. 내년 2월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연령대에는 성장치료를 위해 매일 주사 치료를 받거나 성조숙증 때문에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런 치료에 백신 접종을 같이 했을 때 치료 중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또는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조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울산 옥현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유진선이라고 합니다. 백신 개발에 5년에서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번 mRNA 방식의 코로나 백신은 팬데믹으로 채 1년도 안 되는 개발 기간으로 장기적인 부작용 등 추적 조사도 못한 상황에서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에 검증된 사백신 또는 생백신에 비해서 mRNA 방식은 최초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 외에 몇 년 혹은 몇십 년 후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몸의 부작용으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 반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 학부모 여론조사에서도 93%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교육부나 정부도 18세 이하는 강제 접종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학교에서도 코로나 접종자 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18세 이하는 자유롭게 선택권을 주는 듯 했으나 불과 2달이 안 되어서 갑자기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도 백신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백신의 효능이나 부작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단지 감염자 수가 늘었다고 해서 이제는 청소년도 사실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에 입장하려면 방역 패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 접종이나 다름없습니다. 부작용 사례나 훗날 알 수 없는 위험 요소는 그대로인데 무슨 이유로 불과 2달 만에 이렇게 모든 상황을 뒤집는 정책을 내는 것인지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바뀐 방역 패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다현 학생이 이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그 백신의 부작용 관련해서 특히 이제 다른 치료를 받고 특히 뭐 성조숙증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런 백신 접종을 맞았을 때 추가적인 부작용의 위험이 더 큰지에 대한 질문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그 부작용의 위험의 크기는 지금까지 관찰된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백신을 맞고 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당연히 이제 그 뉴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백신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를 예방했다는 것은 이제 뉴스가 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신의 부작용은 지금 많이 저희가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에 대해서 실제로 접종을 하고 나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인과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청소년들이 접종을 받기 전에 득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매체에서 백신의 안전성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뉴스나 긴 의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신력이 있는 그런 이제 그 매체에서 그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진선 학생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롭게 개발된 mRNA라는 백신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아주 짧은 관찰 기간 동안 사용을 했고 이것이 과연 안전하냐, 특히 이제 오랫동안 앞으로 이제 백신에 대한 효과를 오랫동안 갖게 될 청소년들에게 대해서 이것이 안전하냐, 특히 강제적으로 접종을 하는 방역 패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런 한계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백신의 효과가 100%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mRNA라고 하는 새로운, 다만 의약품 안전 측면에서 또는 생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기술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런 이제 백신의 효과 안전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청소년에서 연령에서도의 감염을 예방을 하고 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여러 개의 주로 이루어진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주별 접종률에 따라서 사망률이 정말 그림과 같은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 유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수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나 이제 정재원 교수님 같은 이제 연구를 하는 의사들은 이제 좀 확신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항상 좀 의심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보는 환자들, 저희 청소년분들이 될 텐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백신의 부담보다 더 크다는 현재의 판단 아래 백신 접종을 권유를 하고 있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접종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좀 같이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팬데믹 위기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저희 전문가들도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결정했던 것들이 상황이 달라지면서 다른 결정으로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하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죄송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문가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조금 더 안전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제 소아청소년의 접종에 대해서도 저만 해도 2달, 3달 정도 전에는 강력하게 권고하기에는 근거가 모자랄 수도 있고 자신감이 모자라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달, 3달 동안 진행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리고 접종의 효과 같은 것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3학년 접종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과 나머지 학년의 감염률을 보면 정말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효과에 있어서도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접종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자료를 다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중증 이상 반응이나 아니면은 백신 접종에 생기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바뀌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항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나 아니면 당국이나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그리고 항상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언제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전문가나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장기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반드시 추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모자란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모자라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데이터나 근거로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2학년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얼마 전에 두 아이 다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일을 하다가 생업 포기하고 응급실로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었는데, 응급실에서 조치하는 게 피검사부터 해가지고 엑스레이 촬영하고 여러 가지 소변 검사랑 했는데, 심장에 염증 증상이 안전 범위 내에서는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이는 통증이 있다라고 하고, 그럼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로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주는 의사들은 없었고요. MRI를 찍든 CT를 찍든 좀 더 정밀하게 검사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그런 의견들만 이야기를 해서 좀 이제 힘들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조금 시간이 지나서 좀 안정적으로 아이가 통증을 그다음부터 이제 통증이 조금 많이 잦아들었다 해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다가 이제 퇴원을 했긴 했는데, 그 아이가 동시에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예방접종이 정말 2차까지 다 맞았지만 정말 필요했던 것인지, 그 상황에서는 되게 난감했던 경험이 있어서, 혹시 조금 더 저희 아이와 같은 증상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는 안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부모들한테 안내하는 거는 형식적인 문자 이외에는 실질적인 안내가 없다 보니까 더 크게 와닿는, 혹시 우리 아이가 그 0.몇 %의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불안한 상태에서 병원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거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의사들의 이 답변이 잘 모르겠다. 대부분이 그런 대답을 하다 보니까 학교도 마찬가지고 방역 당국도 마찬가지고 명확하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없다 보니 너무 좀 힘들었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중3 자녀를 둔 김혜랑입니다. 코로나19가 한 5년 정도는 지속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됨으로써 더더욱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방안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백신 접종 후에 후유증이나 이상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검사비라든지 진료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지, 그리고 또 그 질병하고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성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그 학부모 입장에서 그 불안감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낮은 빈도지만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고 나서 이제 그 가슴이 아프고 이제 심근염이라든지 심막염 같은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적긴 하지만 실제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형식적인 문자 메시지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어쩌면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반성이 되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는 당연히 진료실에서는 문진이나 신체 검진, 그리고 필요하면 엑스레이 검사나 심근용소를 포함한 혈액 검사, 심장 기능을 보는 심전도, 심초음파 같은 이제 진료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통증의 원인을 밝히고 이제 원인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그 진료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이런 친구들을 간혹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제한적이지만 아직까지는
백신의 부작용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지속적인 관리 감시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실제적인 좀 세심한 이제 확인과 관리, 어떤 대처 방법을 이제 그 학교에서도 제시하지만 이제 병원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된 피해 보상은 국가에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그 지자체에서 기초조사와 이제 피해 조사반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겠고, 백신 접종과 이제 그 사건 간의 인과성을 평가를 하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진료비라든지 뭐 간병비, 보상금 관련해서는 제가 세심하게는 그 자세하게는 조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대영 교수님께서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생기는 이상 반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지금은 저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사례들을 보시면서 매우 불안감이 늘어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언론 기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인과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똑같은 기사 내용만 계속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국가가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기회도 없고, 하지만 하나 좀 아쉬운 것들 중에 하나는 전문가가 이 사례를 자세하게 평가하고 데이터를 얻어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보는 너무나 빠르고 야속할 정도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인과성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그럼 인과성을 완전히 증명할 수 없는 사례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고 보상을 해드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가가 완전히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는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설립을 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 반응 중에서도 인과관계가 증명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을 사후라도 해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접종을 시작을 할 때 유럽과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을까, 그런 것들을 돌이켜보면 과거의 유럽과 미국 국가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험들을 수십 년 전부터 경험을 해왔습니다. 접종 후에 생기는 건강 사건이 과연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오래된 논란인데, 이런 것들은 전문가도 오인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접종하고 나서 그 질환의 발생률이 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모으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과성이 증명이 되거나 현대 과학으로 완전히 증명이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제도랑 그 다음에 사후라도 저희가 챙겨드려서 꼭 보상을 완전히 받으실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새콤달콤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주셨는데요. 애들 본인이 맞기 싫다는데요. 아이들도 이제 중학생 되고 이제 고등학생 되고 중학생이면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부총리님 본인이 맞기 싫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이제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께서 사실 이런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한 걱정들이 많고 아직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학생들은 또 그런 불안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분들과 간담회를 하는 이유도 그렇게 걱정하고 또 불안한 사항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와 해외의 그런 데이터나 정확한 그런 사례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함이고요. 오늘 여러 질문이 나온 것에 대한 우리 두 분 교수님들의 답변을 들으면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했던 때에 비교하면
이 해외 여러 나라들의 이제 다수 그 소아 청소년들의 접종 결과들이 나와 있고 이상 반응의 결과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얻게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도 정확하게 저희 뭐 학교나 교육부 교육청도 그렇지만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이 축적된 이런 과학적 근거와 정보들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저희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중학교 신유승입니다. 방역 패스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종교시설, 시위, 놀이공원, 백화점 등은 모두 방역 패스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학원, 독서실, 도서관 등을 제한하면서 이러한 곳들은 풀어주는 것에 의문이 듭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놀이공원, 종교시설 등을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의 봉동민 학부모입니다. 현재의 감염 확산 추이는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최대의 일일 확진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제한 확대 등 방역 지침이 강화되어 다소 증가세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까지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청소년에게 백신을 의무화하는 것인데요. 청소년에게 백신을 강요하는 것보다 영업 제한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선행되어야 하는 지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경남 양덕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양준현 학생입니다. 코로나 방역 패스 실시일이 내년 2월부터이던데 현재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이번 12월 달에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코로나 방역 패스 실시일까지 코로나 방역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고 이를 대비하는 기간이 겨우 한 달 남짓으로 촉박한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 방역 패스 실시일을 내년 3월 달로 이행하는 것은 어떨지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유행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이 되고 나서 확진자가 매주 거의 15%씩 증가하는 상황들을 국민들께서도 다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피해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의료체계가 준비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유행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행의 규모를 통제하는 정책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한 가지 정책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라든지 추가 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모두 다 모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한 가지 가혹한 것은 이 코로나19는 재난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피해를 안 받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를 최대한 분산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가 한 가지 영역에 집중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최대한 피해를 분산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2년 동안 경험해 봤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큰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줄이게 되면 결국은 그 부담은 의료진과 방역 인력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 정도를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그 방안 중에 하나가 방역 패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역 패스라는 게 당연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마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유행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패스는 유행이 집중되는 곳, 감염자가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이들과 이제 학생들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학교와 학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역 패스의 범위 같은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방역 패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사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를 안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적인 부담을 공평하게 최대한 많이 나누고 피해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시점입니다만, 지금은 유행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행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역 패스 적용과 관련해서 학부모님 또 학생들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간담회 이 포럼을 통해서도 두 분 전문가께서 그런 이제 데이터와 해외의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감염 예방 방법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아 청소년도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달라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오늘 이제 중학교에 와 있는데, 중학생 연령층의 확진자 그 확산 추세가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 13, 14, 5세 연령층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의 득이 더 크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의 건강만이 아니라 가족과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반복적으로 드렸고, 방금 이제 정재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방역 패스를 이제 성인들은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지금 적용 중이고 이 계도 기간을 지나면 다음 주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고, 소아 청소년의 경우는 2차 접종이 끝난 이후 2주 후부터 이제 적용하는 것으로 중대본 차원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 유진선 학생이나 많은 학생 학부모께서 방역 패스와 관련된 우려들을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역 패스 적용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합의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장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잘 경청하고 반영해서 이런 제도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면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지는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까지를 반영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의무화, 강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래서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좀 다소 불편하더라도 PCR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방역 패스를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불가피하게 접종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접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권장하고 그런 것에 따른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면서 접종률을 높이되, 불가피하게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소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공동체의 전체적인 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PCR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의 의견들을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청하면서 관련 부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현장에서 제안 주시는 그런 의견들이 개선될 점, 보완될 점들을 반영할 수 있는지 그렇게 잘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8차까지 접종 기록을 입력하게 만든 앱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지금 들고 일어나 싸우지 않으면 혈관에 접종한 거 빼내지도 못하고 계속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대체 뭐를 책 잡혀서 왜 그렇게 삽니까? 지금 당장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그리고 우리가 매일 가는 상점에 이런 방역 정책들이 잘못됐고, 특히 찾아가는 접종 서비스, 그리고 상점에서 하는 방역 패스 다 미친 짓이라고 설득하는 작업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들은 우리를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 자리에 박혀서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이 아니라면 지금 이 모든 방역 정책 행동으로 거부하고 이웃들에게 알리셔야 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예. 저희가 백신 접종 후에 생기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인과성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데이터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후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직까지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은 사례가 추후에 인과성이 증명이 되면 그리고 확인이 된다라면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저희가 끝까지 해결해 드리겠다라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3 자녀를 둔 신영은입니다. 코로나 방역 시스템이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백신 접종 및 백신 패스에 대해서는 사전 예약 및 유예 기간을 주어 성인만큼 급격한 상황 변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언론을 통한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번역별, 학교급별 대상으로 청소년 방역과 백신 접종 및 백신 패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학부모,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신다고 하시는데 현장에서 느껴지는 소통의 노력은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백신을 맞추긴 했지만 접종을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조차 질문에 답을 꺼려하셨습니다. 2차 접종이 두려운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직접 들을 만한 창구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유진선입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 이후에 많은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감염력이 아주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상륙하여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학생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전염력이 높은 오미크론까지 덮친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이 더 우려됩니다. 학생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에서는 전면 등교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2 자녀를 둔 학부모 한상진입니다. 저희 백신의 안정성이라든지 부작용 관련해서 토론을 통해서 많이 해소된 것 같은데요. 저는 백신 안정성 중에 백신 관리의 안정성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영하 70도 이상의 좋은 관리가 필요를 하고요. 또 일부 병의원에서는 여러 명이 맞아야 할 백신을 한 사람에게 주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 관리를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학교백신지원실장입니다.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우리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크신 점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이 백신 접종이 가져온 효과와 그에 따를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소아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의 현황 등에 대해서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홈페이지에 매주 업데이트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또 별도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육부 출입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해서 기사화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카드 뉴스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님들이 걱정하실 그런 백신 접종과 관련되어지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이러한 관련되는 정보들을 학교를 통해서도 가정통신문으로 나가고 있지만 아까 이제 학부모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얘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정보를 학교의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우리 2학기 전면 등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한 2년여 동안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가운데
사회성이라든가 정서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학습 결손 등이 발생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학교 내의 그런 방역을 강화하면서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동안의 부작용을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의 전면 등교 수업은 지속하는 방안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확대되는 그런 감염과 관련해서 비상계획이 발동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과대 과밀학급을 우선해서 밀집도를 3분의 1로 조정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학교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감염이 좀 확대되는 경우는 학년별로 또는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등의 학급 등에 대해서는 원격 수업을 하는 등 지금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자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전문가께서 답변을 주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저희가 질병관리청과 여러 가지 협의하면서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백신의 안전한 관리는 저희가 담보하면서 접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접종과 관련된 과정 그리고 보관과 운송에 관련된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한 10개월 정도 접종을 진행을 하면서 접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토콜도 정립이 되고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 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당국의 의견들을 잘 전달을 해서 더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궁금증과 불안한 점이 해소가 됐고요. 전문가님들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되게 뜻깊은 하루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학생, 학부모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 전문가분들이 말씀 주신 그 백신 접종의 내용이나 또 그런 다양한 정보들이 정말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권다연 학생이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 전체적인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료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나 학생 연령층의 확진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방역 패스 도입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발표가 이렇게 먼저 되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더 커지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하고 말씀 주셨듯이 그렇게 걱정하고 우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이런 정보들이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도 드리고 홍보도 드리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전문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그런 자리들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현장의 의견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면서 다만 우리 사회가 함께 이 재난적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함께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좀 더 필요한 보완 대책이라든지 제도적인 개선점들이 있다면 저희도 그렇게 관계 부처나 기관과 협력해 가면서 추가적인 방안들을 그렇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분들께서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도 앞으로도 오늘 자리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고 관심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거듭 우리 소아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그 홈페이지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신 부작용 정경이 책임져라! 책임져라! 살인적 강제 백신 우리는 거부한다! 거부한다! 국민이 반대하는 백신 패스 처리하라! 사기 방역 처리하라! 안녕하세요. 네, 네, 화이팅입니다.